이제 실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게 되는 건 하나의 AI가 혼자 답변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역할이 나뉜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데모를 보실 때는 기술 디테일보다 먼저 이런 포인트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움직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어디서 개입하고 어디서 빠지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에이전트는 실제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저는 반려동물 호텔 체인에서 AI 전화 응대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는 메시지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이 하는 서비스가 AI 전화 응대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소상공인과 그리고 전문직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군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보통의 스타트업들은 이런 새로운 고객군들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이 사업에 집중할 이렇게 고객군을 늘려 나갈 수 있는 어떤 룸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 사업이 정말로 값진 사업일까? 우리가 이쪽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 뭐 '개발은 어떻게 될까? 영업은 이거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요렇게 먼저 메시지를 올리게 되면 적합한 에이전트한테 먼저 가게 됩니다. 스마트 라우터라는 시스템을 제가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라우터도 추후에 다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심지어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축해 놓은 스마트 라우터 시스템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라이언 레이놀즈는 저희 영업팀입니다. 먼저 이렇게 응대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영업팀한테 먼저 토스를 한 것 같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은 "자, 좋다. 이거 냄새가 난다. 그냥 전화 좀 받아 주세요."가 아니라 "지점 많은 오프라인 체인의 예약이나 운영 복잡도가 높은 업종이다."라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 있죠. 네. 잘 잡으면 큰 고객이고 못 잡으면 데모만 하다 체력 갈리는 타입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은 굉장히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분산이냐 집중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객 가치 관점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 줬고 제품 적합도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운영 복잡도, 세일즈 관점에서 이렇게 사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챗GPT한테나 클로드 코드한테 잘 프롬프트만 먹여 줘도 이런 아웃풋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 챗GPT나 클로드 코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떤 맥락 정도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정도만 알려줬다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로 나눠서 말해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나 메모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CMO 미니 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거 재밌다. 겉만 보면 그냥 콜센터 대체로 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문의를 받을 때도 관점을 나눠서 봐야 해." 그래서 여기는 고객과 브랜드 관점에서 봤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 쪽으로 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자, 운영 관점에서도 "이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와 시사점 그리고 액션 아이템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세일즈랑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설명을 해 주네요. 법무 쪽으로 여기서는 또 봐 주네요. 아까 라이언 레이놀즈가 법무 쪽으로는 제대로 안 봐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같으면은 우리가 '법무 쪽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왜냐하면 사실 동물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개인정보나 반려동물 건강 정보 수집 이슈라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에이전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아웃풋을 제가 따로 넣지 않아도 인풋을 넣지 않아도 요런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또 간단하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 피터 레벨즈라는 분입니다. CTO이고요. 착수 보고 반려동물 호텔 체인 인바운드 문의건이고 액션 아이템까지 도출을 하겠다라고 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과 액션 아이템, 운영 관점, 제품 관점, 그리고 기술 관점으로 봐주고 있네요, 여기는. 그래서 정확한 정책 안내가 중요하다. 할루시네이션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는 말이에요. AI 기술이다 보니까 AI로 응대하는 것조차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면은 이런 병원 관점에서는 사실
매우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데이터 구조화, 시간이나 객실 케이지 어베일러비리티 연동 여부 같은 것들을 주요 기술 이슈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운영 구조, 매장이 몇 개인가, 뭐 가맹 비중은, 그리고 전화 유형 같은 거, 예약이나 시스템 같은 거, 뭐 연동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AI는 접수를 하냐, 확정하냐까지도 봐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또 어떤 걸 설정을 해 놨냐면요. 2 분에서 3분 정도가 지나면은 랩업을 해 줍니다. 사실 이렇게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은 제가 정보를 받아본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쌓는 과정이고요. 실제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액션을 한 뒤에는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그것까지 실제로 가능해야 우리가 '아 팀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구나.' 그냥 AI 챗GPT나 클로드 코드를 여기다 갖다 넣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에이전트와 그 롤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와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팀 쿡이 랩업을 해 줬어요. 정리하면 이 문의는 단순 콜봇 건이 아니라 다점포 반려동물 호텔 체인의 예약 운영 브랜드 응대를 같이 다뤄야 하는 리드로 봐야 한다라면서 합의된 사항과 그리고 액션 아이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액션 아이템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라이언과 희진, 피터가 디스커버리 질문지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액션 아이템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호텔 업종료 1차 콜 플로우를 작성을 해 달라고 또 희진과 피터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요. 파일럿 제안 구조 정리를 피터한테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들도 주고요. 그럼 이제 라이언이 실제로 착수를 하는 거죠. 착수를 해서 현재 보는 온도, 그리고 영업적으로 봐야 할 핵심 신호, 또 자기 결론까지 현재는 정보 탐색과 파일럿 가능성 탐색 사이 정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약서까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디스커버리 냄새가 훨씬 더 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으로는 우리 희진 님께서 CMO 분께서 질문지 초안도 작성해 주시겠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자, 여기 답변이 왔고요. 이 관점에서 착수 보고 브랜드 톤 기준에서 금지 표현과 응대 원칙을 바로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톤의 핵심,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하는 금지 표현, 기계적으로 들리는 표현들, 그렇죠. 이런 병원 쪽에서, 그리고 내 아이를, 내 강아지와 고양이를 맡기는 쪽에서는 기계적으로 들리는 표현은 삼가해야겠죠. 감정 무시하는 것들, 건강이나 안전 관련 단정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상 다 아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다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냐라고 하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서비스를 맞추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토대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 기획을 같이 하는 거죠. 어떤 기회가 들어왔다면 이게 아웃풋으로 나와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아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으로는 이제 CTO 피터의 경우인데요. 착수 보고 사람 전환 기준을 리스크 경계선을 바로 잘라서 문서형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네요. 여기서는 보면은 버전 1에서 AI가 하지 말아야 할 것, AI가 해야 할 것. 결국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는 위니진 씨나 아니면은 라이언 레놀즈의 이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컨텍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컨텍스트가 있어야 CTO 관점에서도 '아 어떻게 테크로 녹여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인간이 볼 수 있어야 검증이 쉽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팀이 다시 또 랩업을 해 줍니다. 아직까지는 모두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리하면 뭐 그러니까 이런 리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전원 놓침 방지 문의 분류, 이렇게 랩업을 정리를 해 주고요.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또 정리를 해 주고요. 액션 아이템 또 추가로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전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담당과 내용들 다 나눠져 있고요. 미결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사 일괄 계약
매장별 도입이냐? 정말로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받아봐야겠죠. 실제 예약이 통화 중 확정되는지, 직원 후속 확정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음 영업 때나 아니면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을 정리를 해 줬습니다. 이제 점점 짧아지는데요. 결국에는 각자가 리서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렇게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고요. 다음 CTO 피터 레벨즈는 착수 보고 요청받은 범위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 배경과 뭐 도입 목적들 그리고 질문지를 이제 드디어 뽑아왔네요. 목적에 맞춰서 탐색 리드인지 파일럿 가능한 리드인지 그리고 AI가 어디까지 안전하게 맡을 수 있는지를 빨리 가르는 것이 목적인 디스커버리 질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지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또 둘이서 또 셋이서 같이 대화를 좀 더 나누는 거죠. 미니님을 불러서 톤 가이드 붙여서 문구를 폴리싱 해 달라. 그리고 영업 온도 질문 쪽으로 붙여서 디스커버리 질문지를 최종화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CTO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잘 하기는 하지만 이런 문구 폴리싱이라든가 아니면 영업 온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어떤 에이전트를 따로 부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요. 디스커버리 질문지 1.1 버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팀 랩업을 한 번 더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합의된 사항은 이렇고 또 액션 아이템으로는 디스커버리 질문지 확정하고 질문 순서 다듬고 콜 정리하고 가이드 부착하고 미결들 아직도 좀 남아 있고요. 슬슬 그림 끝났고 다음 미팅은 영업이 아니라 판별이다. 괜히 넓히지 말고 파일럿 가능한지 칼같이 자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터는 다시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칼같이 자르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는 굉장히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길었는데 이거를 팀쿡이 굉장히 잘 잘라 줬네요. 좋습니다. 왼쪽은 최종 문장을 이걸로 가면 된다. 여기까지 왔고요. 자, 보시다시피 에이전트 팀의 운영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똑똑한 AI가 모든 걸 하는 그림이 이제 절대 아닙니다. 작은 팀처럼 역할이 분담된 구조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어떤 에이전트는 메시지를 받고 어떤 에이전트는 분류하고 뭐 어떤 에이전트는 정보를 찾고 마케팅 관점에서 보고 영업 관점에서 보고 또 테크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어떤 에이전트는 사람한테 보고하고 실제로 액션 아이템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실제 업무도 우리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협업 포인트가 있고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성형을 먼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꾸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태스크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 아웃풋을 받는 것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심으시면 됩니다. 자, 파트 1 핵심 요약입니다. 파트 1에서는 이 멀티 에이전트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동화와 무엇이 다른지 실제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잡일이 이 집중력을 찢어주는 이 문제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죠? 파트 2에서는 본격적으로 설치와 환경 구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구를 하나 까는 시간이 아니라 AI를 내 작업 파트너로 들이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